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어떤 용돈이 필요해서 신문 구인 광고 등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건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을 통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인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소위 말하는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 사기 혐의가 붙게 되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꽤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기본 구형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징역 5년이 기본이고요. 거기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실형이 나오는 사건 유형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렇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보통은 보이스피싱 연관성을 알고 한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에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받느냐? 이게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가 된 지 벌써 오래됐고, 그리고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그 본범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해외에 있고 또 잡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이런 현금 수거책들 처벌 강화를 하지 않으면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정책적인 고려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금 횟수가 한 번에 그쳤다라든가 또는 그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모르고 한 게 맞구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는 굉장히 힘든 사건 유형이고요. 그렇게 되면 횟수가 3, 4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징역이 실제로는 2년 내지는 3년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협조를 통한 다른 공범들의 검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이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이루어지고 기타 또 선처자료 등이 입체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직접 했던 사건들 중에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징역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이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체포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이렇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초기에 이것도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초기부터 피해자의 합의 노력 그리고 기타 선처자료 준비 등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체적으로 많이 광고하는 형식이 당일 고액 현금 지급 알바는 일단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체포가 됐을 때 가족분이 이제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몇 시간 내에 찾아야 돼요? 그게 기간이 있나요?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은 초기에 체포된 직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체포되고 나면 체포 시간이 4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생각해서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장 실질심사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잘 모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